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트렌드 예측과 전망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2012년도 트렌드 전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IT 컨설턴트 기업이자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매년 10월 달이 되면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이번 10월 달에도 전망에 대한 10대 기술을 발표를 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삼성 SDS에서도 8대 IT 키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가트너를 중심으로 10대 키워드를 보며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동인하는 큰 동인이 결국 정보기술이고 IT 산업이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2010년, 2011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1위에 랭크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10위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애플이나 MS, 구글 같은 기업들도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클라우드를 통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금 국내에도 스마트 워크를 활용하는 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본체가 필요 없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니터와 그리고 입력 장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추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9위는 저전력 극대화 서버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서버 전기료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세계적인 그 IT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북극권에 있는 축구장 11개 크기의 서버팜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그 서버 같은 경우는 20도를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5도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2억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수력발전소 옆에 서버센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8위는 인메모리 컴퓨팅입니다. 모바일이 이제 화두가 되고 그리고 휴대기기가 자꾸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램 메모리와는 달리 플래시 메모리를 통해서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저전력성의 그 메모리가 지금은 더 시장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점차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더 빠르고 더 효율성을 가지고 이제는 트렌드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7위와 6위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 있는 정보가 10년 전에는 6개월에 2배로 팽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태초부터 2003년도까지의 모든 정보가 2배가 되는데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구글의 최고 경영자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가 팽창하는 속도가 커지고 큰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추세를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물론 다양한 필요 없는 정보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7위는 빅데이터, 6위는 분석 기술이 같이 랭크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같은 경우는 google.org 구글 사이트에서 독감 유행 정보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감기 관련 주제를 검색하는 빈도가 함께 증가하는 것에 착안을 했는데요. 시간과 지역별 독감 유행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구글 예보 보건당국보다 훨씬 앞서서 독감 유행 징후를 감지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으로 인해서 위치 정보와 결합된 맞춤 정보도 계속적으로 광고와 마케팅 기법으로 비즈니스에서는 새로운 극맥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인천의 명품관을 오픈하면서 새로운 데이터 마이닝을 시도한 바 있는데요. 기존 인천점 고객 중 30, 40대 전문직 여성을 출연한 뒤 이들 중 고급 화장품을 구매했던 경험을 비롯해서 5가지에서 6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타겟 고객사 다시 한번 출연하고요. 다시 이들 중에 서울 지역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손님만 집중 공략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는요, 신세계 관계자에 따르면 출연한 그 타겟 그 고객들에게 4만 명의 손님 중에 2만 명 이상이 실제로 명품을 구매했고요. 인천점의 전체 매출도 무려 30%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 이력 추정만으로도 꽤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 증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한 이베이 같은 경우도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일을 맡은 직원만 해도 무려 6천 명이나 되고요. 미국 내에서는 앞으로 14만에서 19만 명의 정보 분석 전문 인력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시스모스라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올리는 관련 정보를 분석해서 갑자기 비우호적인 정보가 어떤 나라에서 급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역과 대상을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봤던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빅브라더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지하는 그 IT 기술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폐단을 예견했던 책인데요. 그것이 저희한테 순기능으로 올지 역기능으로 될지는 아직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차세대 분석 기술 같은 경우는 자 1억 명의 회원이 매일 2억 3천 개의 글들이 올라오는 트위터 같은 경우도요. 이미 사회학자, 언어학자, 행동과학자 등이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왜? 방대한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고 나니까 사회 이슈나 트렌드를 분석하는 예측 능력이 발달이 된다. 이를 곧 트위터 롤러지라 해서 트위터 학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그 지인들하고 요번에 시장 그 선거를 앞두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당선될 분이 어떤 분일지 저는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라고 지인이 물어봤을 때 트위터에 이미 답이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는 그런 어떤 선거에 대한 결과치까지 예측이 될 정도로 이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은 우리의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발행 과학 저널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사회학자들이 트위터 속으로 나아간다는 분석글을 실은 바 있는데 트위터는 인간의 교류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도즈 교수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한 인간사회 연구는 위성이 기상 관측에 가져온 발전과 맞먹을 획기적 변화를 불러온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5위는 앱스토어와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트너는 세계적인 성공 케이스로 우리나라의 홈플러스 가상 매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직장인들이 마트에 갈 시간이 없는 것에 착안해서 시범적으로 한 강남에 있는 지하철역에 가상 매장을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가 자기가 그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찍고 그 앱을 이용해 가지고 구매까지 되면 그 집 근처에 있는 매장에서 물건이 운송되는 그러한 일괄적인 유통망을 갖춘 형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트너는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 케이스로 극찬한 바 있습니다. 4위는 사물 기반 인터넷입니다. 이는 사물 간의 통신을 말하는 건데요. 줄여서는 M2M, 그리고 머신 투 머신이라는 용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업체죠. 독일의 지멘스사 같은 경우는 의료 기술 쪽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체온이나 심장 박동수나 이런 부분들을 시계 형태 혹은 천장에 있는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실시간으로 의사한테 그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돼서 또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역시 독일의 BMW 같은 경우도 운전자가 갑자기 뭐 어떤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기계가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차를 세우고요. 주변에 있는 응급구조센터에 관련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주변의 보행자나 주변에 가는 자동차에 관련된 데이터를 즉시 전송을 시켜서 그 사람에 대한 위급 상황을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그 위급 상황에 대한 깜빡이 신호등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조만간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위는 맥락과 소셜 사용자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소셜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아마존에 어떤 경영 관련 도서를
서칭을 했는데 다음 날 메일을 통해서 또 다른 경영 관련 추천 목록이 오더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결국 그 기업들은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트래킹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어떠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관심, 서칭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용자한테 뿌려지는 형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로그인과 동시에 쿠키 파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곳에 검색을 했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활용했는지를 추적하는 부분이 최근에 그 미국 당국에 의해서 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홍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예를 들어 목마르다라는 것을 감지가 되면 음료수 광고가 나오게 하는, 마치 옛날에 그 마이너 리포트에 탐 크루즈가 지나가다 보면 그 광고판에 딱 그 사람에 맞는 그 트래킹된 정보만 뿌려지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위는요, 모바일 중심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으로 2014년 정도가 되면 700억 개의 앱이 등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애플의 음성 인식 기능인 시리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시리 기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영어 회화가 늘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가미했냐면, 그 시리한테 핸드폰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I love you라고 얘기하면 시리는 그 화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핸드폰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고요. 일본의 NT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과 통화할 때 핸드폰을 통해서 거의 90%의 정확률을 가지고 통역까지 하는 기술이 이미 시연된 바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스카우터를 통해서 그 보는 사람이 어떤 외국 어떤 뭐 일본 영어로 된 잡지가 있으면 바로 즉시간으로 통역을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 제품이 시연됐습니다. 1위는요, 미디어 템플릿과 그 이상입니다. 현재 55억 휴대폰 사용자 중에 15억 명이 인터넷 사용자 대비 3.5배 정도 되는 55억 명의 휴대폰 사용자가 있는데요. 앞으로 2016년이 되면 전체 휴대폰 80억 명 중에 50억 명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 노트북 전체 시장의 절반이 태블릿 시장으로 형성이 될 예정인데요. 뭐 주지하다시피 이미 모바일을 통해서 빅데이터, 그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처럼 그 태블릿 PC와 그리고 모바일, 이러한 그 시장을 통해서 더 사회는 더 급변하고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대 트렌드 그리고 삼성 SD의 8대 키워드를 통해서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결국 4가지는 첫 번째 모바일, 그 다음 소셜, 클라우드, 분석 기술, 이 4가지를 결국 내년도에 큰 이슈를 가지고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전략을 추구하면 좀 더 다른 경쟁자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